자, 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미적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함수의 그래프 8단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단원에서 쌤이 방금 미적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유가 나와 있죠? 미분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뭐다? 맞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단어는 여기 보면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나눠져 있는데 파트 3가 최종 보스입니다. 바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3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미분의 최종 목적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는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 운동을 좀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파트 1과 파트 2예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걸 공부할 거고 파트 2에서는 이제 오목, 볼록, 변곡점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사실 이제 파트 1에서 배우는 요 증가, 감소, 극대, 극소는 어디서 많이 봤죠?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기본 미적분 수투에서 이제 미적분 할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론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등장인물이 다른 거죠. 이제 미적분 우리가 이제 수학투에서 나오는 미적분은 아무래도 다항함수밖에 안 나오니까 다항함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미적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함수들 많이 배웠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파트 2에서는 이제 다소 새로운 개념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목볼록 그리고 변곡점 요거를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먼저 배우고 요거 다 배웠으면 본격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파트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1부터 천천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입니다. 자, 파트 1은 이제 증가, 감소, 그리고 극대, 극소를 공부할 건데 이제 이론적인 배경은 우리 수학 2에서 배운 이제 미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등장인물이 다르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해서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아예 설명 대충 할 건 아니고요.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투 미분 시간에 잘 안 듣는 사람도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개념 1번입니다. 함수의 증가, 감소예요. 자, 우리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뭐 이렇게 하면 증가, 이렇게 하면 감소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정확한 수학의 정의를 볼 건데 일단 증가랑 감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의는 그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 수를 딱 뽑았을 때 만약 x2가 x1보다 크면 그러면 fx2가 fx1보다 커야 돼. 한마디로 뭐 정의 여기 있는 두 이제 x값이 크면 함수값도 더 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x1이 있고 x2가 있어. 그러면 x2가 x1보다 더 높은 곳을 찔러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뽑든지 간에 오른쪽이 왼쪽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증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부동호가 반대일 경우엔 이제 감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그젠플로 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 네 가지 케이스가 이제 증가하는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A부터 B까지 뭐 증가하죠. 얘도 증가하고요. 요거 이제 불연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증가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왼쪽 오른쪽 뽑았을 때 무조건 오른쪽이 왼쪽보다 높게 나와요. 얘도 당연히 증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증가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개를 뽑았을 경우에 왼쪽이 더 크잖아. 이러면 안 돼.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죠? 같아도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등호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등호 빠져 있으니까 같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증가와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그젠플로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제 쌤이 여기서 구간 D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구간 D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어떤 구간 이런 얘기예요. 어떤 구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쌤은 그냥 구간 D라고 말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구간 D는 뭐 열린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닫힌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 전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자연수 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간 D라고 말한 겁니다. 약간 집합 느낌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얘기고 이제 위에서 이제 말한 이 증가랑 감소는 미분 가능성이랑 연속성이랑 무관하다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이 같은 경우 미분이 불가능하고요. 얘는 이제 불연속이죠. 근데 그거랑은 전혀 관련 없이 증가 감소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정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증가 감소와 관련된 이 정의는 미분 불가능이나 불연속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것만 만족하면 증가한다라고 말하면 되고 이것만 만족하면 감소한다는 얘기죠. 막 미분 불가능하고 막 불연속인데 막 증가 감소를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전혀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2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분과 증가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쌤 방금 증가 감소는 미분과 전혀 뭐 관련이 없다. 연속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의상으로는 그래요. 정의상으로는 증가 감소는 미분이랑 원래 관련이 없고 뭐 연속이랑도 관련이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어떤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이 만약에 가능하면 그러면 미분이랑 증가랑 감소는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분이 뭐 불가능하고 뭐 불연속이고 그러면 그냥 증가 감소 정의대로 계산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미분이 가능해. 그러면 미분이랑 증가 감소 사이에 어떤 연결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미분이 가능해요. 근데 미분 계수 즉 뭐 그 구간에서 모든 이제 그 도함수값 혹은 미분 계수값이 0보다 크면 걔는 거기서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함수가 플러스면 그러면 걔는 적어도 그 구간에서는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함수가 음수면 걔는 감소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미분이 불가능하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논리는 애초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미분이 가능할 때만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증가 감소의 정의로 따져야겠죠. x1이랑 x2 임의로 뽑았을 때 그렇죠? fx2가 fx1보다 크면 증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뭐라고? 미분 계수값, 즉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예요.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쌤이 써놨죠? 이제 지금 도함수가 양수면 그러면 이제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반대로 증가한다고 해서 그 이제 도함수 값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감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도함수 값이 0보다 작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멈칫점 때문이죠. 요거 이제 수투에서 쌤이랑 공부한 내용인데 멈칫점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y는 x 세제곱에서 x는 0일 때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멈칫점이지.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미분계수는 0이에요. 미분계수는 0입니다. 실제로 y는 x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미분할 경우 3x제곱이고요. x에다 0을 대입하면 0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미분계수 0입니다. 그런데 증가죠. 보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데 이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걔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늘 0보다 크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알겠죠? 감수도 마찬가지고요. 쌤 그러면 등호를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럼 등호를 추가했어요. 이렇게. 등호를 추가하면 됩니까? 등호를 추가하면 맞아요. 등호를 추가하면 맞는데 등호를 추가할 경우 반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증가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위에서 양수면 무조건 증가인데 증가라고 해서 반드시 양수는 아닐 수 있죠. 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등호를 추가하면 그럼 이제 증가할 경우에는 이제 0 이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대가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럼 0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수함수로 아예 그냥 발례를 잡아버리면 돼요. 상수함수일 경우에는 미분하면 0이죠. 무조건 늘 0이죠. 그러니까 구간 뒤에서 증가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만족하지만 증가는 아니잖아. 상수함수가.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쭉 일자리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거. 이거 쭉 이런 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 잡을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증가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전 라인 그렇죠? 전체 다 미분했을 때 이제 0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이런 것도 발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랬다 저랬다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뭐 등호를 추가했더니 이제 반대가 성립 안 하고 뭐 그렇다고 이제 등호를 추가 안 하자니 여기가 성립 안 하고. 그래서 요거를 필요충분 조건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을 만들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요 전제가 주어져 있으면 돼요. 상수함수가 아닌 초등함수. 여러분 초등함수가 뭔지는 알죠? 초등함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죠. 다항함수,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사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거. 이런 것들 혹은 이런 것들 통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것들 가지고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만든 함수들 합성하거나 이런 함수들이 초등함수인데 이런 초등함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함수라는 가정이 있다면 그러면 사실 이제 위에서 봤던 요거 있죠, 요거 0 이상이다라는 거랑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는 말은 실제로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0 이하다라는 말과 감소라는 말은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원래는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죠. 그쵸? 원래는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요 상수함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일자인 경우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니까지. 근데 쌤이 지금 상수함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상수함수가 아니라는 거니까 이제 요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랑 초도함수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조금 뭐 엄밀하게 말하기 좀 힘들지만 상수함수가 아닌 초등함수는 절대로 이 f'x 0이 되는 값이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일자가 되는 이런 함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f'x는 0의 해의 개수가 이제 카운터블한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셀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온 다음에 간헐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 멈칫점이라고 하죠. 멈칫점. 미분했을 때 0인데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점을 멈칫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얘처럼 미분했을 때 증가하는데 이제 미분 개수는 0인 애들 혹은 뭐 미분했을 때 감소하는데 0인 애들 이런 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골치가 아팠잖아. 근데 그런 애가 카운터블로 존재하면 그러니까 셀 수 있게 존재한다면 그런 보장이 돼 있다면 그러면 이 둘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위에서 이제 증가하면 0 이상이다. 이거 맞지. 근데 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수함 때문이었잖아.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면 그럼 이런 경우에는 늘 미분계수가 0 이상이야. 지금 그죠? 0이거나 이제 0 이상이거나. 근데 증가라고 말은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런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일자가 되는 이런 구간이 초등함수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간에서 일자가 나온다는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이제 f'x가 0이 되는 이 점이 무수히 많은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제 f'x는 0이 다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수히 많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미분값이 0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셀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함수라고 한다면 그냥 0 이상이랑 증가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상수함수만 아니면 되겠죠.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저런 함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쌤이 조금 말이 좀 꼬였는데 다시 천천히 정리를 좀 해주면 일단 0보다 크면 걔는 무조건 증가는 맞아요. 알겠죠? 0보다 작으면 걔는 무조건 감소가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증가라고 해서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감소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걔가 멈칫점 때문이야. 멈칫점은 미분했을 때 0인데 증가나 감소인 애들이 멈칫점이에요. 요놈 때문에 안 돼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근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갖다를 붙이면 맞나? 그러면 맞아요. 그럼 맞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반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반대가 아니에요. 뭐 상수함수나 이런 거. 근데 반대가 아닌데 이 아닌 이 얘들이 거의 일상생활에서 나오지 않아요. 상수함수가 아닌 이상은 사실 이 반대에 나올 수 있는 이 반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함수가 아닌 초등함수라는 이 가정이 있다면 그러면 사실상 0 이상이다라는 말과 증가라는 말은 이제 동일하다. 그다음에 이제 도함수가 0 이하다라는 말과 감소란 말은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리마크 4번은 이제 원래는 이제 미분가는 불가한 여부와 상관없는 개념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증가 감소는. 근데 만약에 이제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면 그러면 그 도함수의 부호랑 증가 감소의 사이에 연결되는 개념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미분 뭐 연속 이런 거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미분 가능한 함수 위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뭐 그런 게 있다면 따로 체크할 거고 우리가 웬만한 이제 함수들은 우리가 다룰 함수들은 다 미분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함수의 이제 증가 감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요 증가 감소 사이에 이제 엄청난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제 증가 감소에 관련된 내용은 다 살펴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증가함수와 관련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자, fx는 x, ln x, 그리고 2번은 fx는 x 플러스 x분의 1인데 증가와 감소를 조사해달래요. 그럼 조사해달라는 뜻은 결국 f'x가 양수냐 음수냐 이걸 따져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미분하겠습니다. 자, 미분하기 전에 얘 같은 경우 주의할 게 이 친구는 정의역이 요 ln x 요거 때문에 x가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실수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고요. 자, 미분합니다. 얘는 곱의 미분 써서 이제 x랑 lnx 따로 써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갖다 쓰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그러면 ln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얘가 이제 0보다 크냐 작냐를 따지려면 얘가 이제 0이 되는 구간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게 언제 0이 되죠?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2분의 1일 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2분의 1일 때는 이제 f' 값이 0일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이제 작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작을 때는 클 때는 이렇게 나눠줘야겠네, 그지? 자, 그러면 작을 때랑 클 때 나눌 건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보는 값입니다. 대입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적당한 값을 대입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2분의 1보다 큰 거, 뭐 예를 들어 1 대입할까요? 자, 1 대입하면 ln1이 0이니까 ln1이 0이죠. 그럼 1이니까 양수죠. 그래서 얘는 양수입니다. 그럼 자동으로 얘는 음수겠죠. 선생님, 이제 양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느낌이 왜 나냐면 ln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ln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색이랑 이 검은색을 딱 보면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지금 이 점이 아무래도 2분의 1이겠죠. 요 점이 2분의 1일 텐데 요 점을 기준으로 지금 약간 이렇게 교차하고 있죠. 서로 교차한다는 건 뭐냐면 부호가 뭔가 바뀐다는 거야. 얘가 플러스라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는 얘가 플러스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성질을 좀 이용하면 여기가 플러스라는 걸 확인했다면 얘는 마이너스라는 거를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요것도 보시면요. 지금 lnx랑 마이너스랑 비교한 거잖아. lnx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요. 그럼 좀 누가 봐도 2분의 1보다 클 때는 lnx가 더 크죠?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lnx가 마이너스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더 플러스지, 그지? 그럼 이쪽은 더 작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는 결국 f라는 함수는 여기가 감소고 여기가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겠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극소라고 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배울. 근데 어차피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쌤이 써는 거고. 사실 근데 이 증간표를 그릴 때 이 미적분에서는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쌤이 x가 0보다 크다 그랬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냥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0까지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함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실제 0도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0은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 여기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약간 올바른 증가표라고 하면 됐고, 증가감수 조사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을 선생님 나눠서 정리하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냥 요거보다 큰 경우죠.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고 이제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x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적을게. 구간으로 적을게요. 감소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할 건데 중요한 건 0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요거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면 틀린다 이거예요. 알겠죠? 정의역이 0보다 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이제 정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분할게요. 그럼 f'x는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고요. 이 친구도 이제 묶으면 x제곱분의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얘도 역시 사실 이제 미분하기 전에 이 친구의 정의역을 따져주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는데 얘는 이제 x가 0이 되면 안 되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0 빼고 다예요. 자, 이제 요거에 우리가 이제 부호로 따질 건데 일단 요게 0이 되는 값을 조사할 거야.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은 위에가 0이 돼야 되니까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러면 증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증간표를 그릴 건데 일단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바로 1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정의가 안 되는 친구가 있죠. 그런 경우에 얘도 하나 써줍니다. 이렇게 정의가 안 되니까 얘는 이렇게 괄호로 써주고 그 다음에 저 1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이제 미적분이랑 그냥 일반 수투 미적이랑 약간 다른 그 차이예요. 그래서 f' 써주고 이제 f 써주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자, 대입을 여기 0이죠. 그 다음에 1도 0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함수가 아예 정의가 안 되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사이에 요 부호로 따질 건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그치? 적당한 값을 대입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다 이제 2분의 1 정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대입하면 어차피 아래는 양수고 여기다 대입하면 음수 나오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대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음수.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이너스 2나 2 같은 거 대입해서 양수 이런 식으로 직접 이제 조그마한 값을 이제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논리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그려도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x제곱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양수죠. 제곱했으니까 무조건 양수죠, 그죠? 어차피 x는 0이 아니니까. 그럼 사실상 부호는 이 친구가 다 결정해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가 부호로 다 결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아래에 있는 이 x제곱은 그냥 잉이야, 잉이요. 이 부호는 결정하는데 하나도 힘이 안 돼요. 얘만 부호 결정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만 그리는 거야. 이 그래프 그리기 쉽잖아.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면 플러스고 이제 이 사이에서 마이너스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서는 그냥 마이너스라고 쭉 채워주고 그거보다 이제 작거나 클 때는 이제 플러스라고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플러스니까 여기서 증가, 여기서 감소, 여기도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증가하는 부분이랑 감소하는 부분 나눌 건데 증가하는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즉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거나 또는 1보다 크고 무한대까지 이렇게 쓰고 이제 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할 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쓰면 안 돼요. 중간에 0이 빠져야 돼. 그래서 조금 귀찮아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지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TMI지만 여기서 극대고요. 여기도 극대겠네. 여기선 극소겠네. 자, 그래서 F'(x의 부호로 따지는 방법 쌤이 뭐 여러 개 설명해줬는데 첫 번째가 일단 적당한 값을 대입하는 거. 이게 사실상 제일 쉽죠. 근데 얘는 좋기는 한데요. 처음에 할 때는 되게 좋아요. 근데 나중 가면 귀찮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왜냐면 결국엔 뭔가 대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습을 좀 해서라도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서 이제 생각하고 비교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호로 따지는 과정에서 증가함표를 적절히 이용하고요. 함수의 그래프 그린다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린 거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고. 알겠지?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해. 교차한다는 것만 알면 그러면 적절히 하나 정도는 대입해서 플러스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따져야 될 게 뭐 4개야. 4개를 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긴 5개인가? 하나, 둘, 셋, 넷, 5개네. 여기 5개를 따져야 돼. 그런데 적어도 이 그림을 딱 그렸을 때 이 모든 값들이 다 뭔가 교차한다는 느낌 내가 들었어. 근데 여기를 내가 그러면 적당히 숫자 대입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럼 여긴 자동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약간 논리적으로 현명하게 센스 있게. 그래서 F'(x) 부호를 따지는 방법은 적당한 값을 대입하거나 아니면 함수의 그래프를 좀 생각해서 비교한다. 그리고 뭐 적당히 통과하는 그림이라는 게 예측이 되면 이제 하나만 조사해서 그 친구 정반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앞으로 이제 하면서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쌤이랑. 다음 필수 예제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 2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는 지금 2차 함수랑 이제 2x승 지수 함수가 이제 곱해져 있네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0 2x 이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달래요. 실수 전체에서 증가. 그럼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야 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은 뭐죠? 그렇죠. F'X가 뭐다? 0 이상이다. 이 둘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초등함수잖아. 다항함수 아닌 초등함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증가한다는 말과 0 이상이라는 말은 동일합니다.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0 이상이라는 말과 증가한다는 말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거야. 초등함수라는 전제가 있다면 결국 F'X가 0 이상이 되게끔 해달라는 뜻이야. 일단 미분합시다. F'X 이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2a 뒤에 거 갖다 쓰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0 뒤에 거 미분하면 2x승이죠. 자, 그래서 이거 2x승으로 묶으면 결국 x제곱 플러스 얘랑 이 친구랑 합쳐서 2로 묶을게. 2a 플러스 1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10 걸어 닫고 결국 얘가 0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현명히 좀 따져봅시다.
일단 이 친구 지수함수죠. 우리 이 친구는 무조건 0보다 커요. 지수함수는 치역이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0보다 크니까 부호 변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결국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친구가 0 이상이면 되는 거야. 뭐야 근데 이거 2차 함수네? 그럼 2차 함수가 0 이상이 돼야 된대. 즉 2차 함수가 0 이상이 된다는 건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이렇게 붕 뜨거나 스쳐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거 뭐야? 그렇지, 지겹지.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렇죠? 그래서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d, 얘를 4분의 d를 쓸게요. 자, 4분의 d를 쓰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 요게 4분의 d죠. 요게 0 이상이다. 요거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은 0 이하다. 2a가 사라지고요. 넘기면 9가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등호가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등호가 왜 들어가? 아까도 말했지만 증가랑 0 이상이다와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알겠죠? 절대 0보다 크다와 필요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확히 잘 따져주고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개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그래서 총 7개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쌤이 강조를 한 거고요. 자, 이제 증가함수 관련된 건 다 이제 공부했고 이제 극대극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3번입니다. 함수의 극대극소인데요. 자, 이것도 사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극대극소라는 건 어떤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조그마한 열린 구간에서 그 열린 구간에 속한 모든 x에 대해서 만약 그 fa 값이 그 포함하는 그 친구들보다 다 이상이면 그 애보다 이렇게 다 크면 그럼 걔는 극대라고 부르고 fa를 극대값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작으면 극소라고 하고 극소값이라고 하죠. 그리고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합쳐서 이제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뭐 극대값은 그냥 주변보다 큰 값이라 생각하면 되고 극소값은 주변보다 작은 값으로 이해하면 돼요. 여기 보면 뭐 여기 나와 있죠. x는 a가 있으면 이 x는 a의 이제 조그마한 요 구간 봤을 때 요 구간에서 요 함수 중에 요 fa가 제일 크죠 지금.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죠. fa가 주변의 함수 fx보다 늘 크죠. 요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얘도 지금 보면은 요 적당히 열었을 때 이 값이 제일 크죠 지금 보면. 그렇죠? 제일 커요. 얘네들은 극대고요. 요건 이제 극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수함수 형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요 열린 구간에서 이 fa가 주변 함수값이랑 모두 다 동일하죠. 크다라고 말 못하고 작은 것도 아니고 그냥 동일해요. 근데 여기 함수에 갖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그렇지만 극대이면서 동시에 극소입니다. 상수함수 형태는. 그래서 이제 쌤이 이제 직관적으로 극대값은 주변보다 큰 값, 극소값은 주변보다 작은 값이라고 이해를 하자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도 극대이자 극소가 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것도 극대이자 극소입니다. 왼쪽은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이 이렇게 쭉 상수함수.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극소예요. 극대라고 말 못하지. 왜냐면 주변보다 이제 작은 거니까 얘는. 근데 얘도 어쨌든 극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꼭 극소라는 게 이렇게 생긴 것만 극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것만 극대, 이렇게 생긴 것만 극소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런 것도 극대 극소, 이런 것도 극대 극소가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친구들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상수함수가 아니고서야 이런 형태는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좀 조잡한 형태, 뭔가 극대 극소라 말하기도 조금 부끄러운 친구, 이런 친구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극대 극소는 진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물론 이렇게 불연속이거나 이렇게 미분이 불가능한 이런 뾰족한 점에서도 극대극소가 정의가 됩니다. 얘도 정의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극대극소의 정의에는 미분이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fa가 fx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미분 가능성 연속성이랑도 무관하죠. 그리고 상수함수 형태라면 이제 극대면서 동시에 극소고요. 정의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쌤이 이제 개념 4번에서 말할 게 이거죠. 미분이 만약 가능할 때라고 지금 또 이렇게 조건을 걸었죠. 이 전에 증가함수 할 때랑 비슷한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미분 뭐 불가능, 불연속이랑 원래 상관이 없어요. 극대 극소는.
근데 어차피 우리 미분 불가능이나 뭐 불연속 같은 건 거의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는 거의 따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따진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만 따지면 돼요. 그 친구가 극대다, 극소다, 뭐 일일이 하나하나씩 그냥 그때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다룬 함수들은 거의 다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했을 때 극대극소가 이 미분이랑 연결되는 개념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좀 치사한 극대극소 이런 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상수함수가 아니고서야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는 웬만하면 초등함수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상수함수는 너무 쉽지 않은 함수야, 그렇죠? 상수함수 어차피 안 나올 거고 대부분 다 초등함수가 나올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이렇게 상수함수 형태가 나오는 이런 치사한 극대극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것도 안 따져도 상관없고요. 결국에는 좀 말이 길어졌는데 결국에는 직관적으로 그냥 극대값은 주변보다 큰 값, 극소값 주변보다 작은 값이라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거의 다 그런 것만 다룰 거고 그 다음에 거의 다 이제 미분이 가능할 걸 다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거는 이제 말하는 내용이에요. 미분이 불가능하면 그냥 그건 우리가 이제 극대 극소의 정의에 따라서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명제 바로 뭐다? 만약에 극값을 가지면 걔는 무조건 미분하면 0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물론 역은 성립 안 해요. 왜냐면 미분했을 때 0이라고 해서 걔가 극값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멈칫점 때문이죠. 우리 멈칫점은 뭐야? 그치, 미분했을 때 이 친구 0인데 얘 증가죠. 혹은 뭐 이런 경우는 감소죠. 그죠? 그래서 극대나 극소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멈칫점 때문에 이제 미분해서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극값을 갖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하지만 극값을 가지면 걔는 반드시 미분하면 0입니다. 알겠죠? 단 미분 가능할 때 알겠죠? 쌤,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미분이 가능한데 극값을 가졌다. 그럼 걔는 미분하면 0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개념 5번으로 넘어갈 건데 아까 제 쌤이 이런 얘기를 했죠. 미분했을 때 0이야. 그렇다고 해서 걔는 극값을 가진다고 말 못했죠. 왜냐하면 멈칫점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려면 딱 하나만 주면 돼요. 뭐냐면 바로 주변에서 부호가 바뀐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거예요.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랑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서 했던 것처럼 f'a가 0이라는 조건 말고 하나 더 필요해. 뭐냐면 바로 x는 a 좌우에서 f'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야 돼, 정확하게. 특히 양에서 음으로 바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도함수가 양수일 경우에 이제 증가하는 거죠. 음수인 경우에는 감소하는 거고요. 그래서 양수였다가 이제 음수면 아무래도 극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극대고요. 그다음에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그럼 극소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극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미분했을 때 0이라는 조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추가가 돼야 우리가 이제 그때 극값을 가진다. 걔는 극값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변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뭐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든지 그대로 또 마이너스에서 잠깐 0 됐다가 마이너스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0은 돼야죠. 그치? 그런 경우에 이제 멈칫점을 갖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f'A는 0을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 f'A는 0은 세 가지 중 하나예요. 첫 번째가 극값, 두 번째가 멈칫점, 세 번째가 상수함수 형태. 사실 상수함수 형태는 극값에 속해요. 근데 얘는 너무 특이해가지고 따로 분류를 했고요. 근데 어차피 3번 상수함수 형태 이 형태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얘는 상수함수 말고는 거의 나올 수 없는 상태라 사실 3번은 우리가 거의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거의 나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얘가 크리티컬하게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극값이 멈칫점인데 극값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일단 미분에서 0이 돼야 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부호가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극값이고 부호가 안 바뀌면 그러면 멈칫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갈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면 도함수가 플러스면 아까 이제 증가한다 그랬죠. 증가했다가 감소로 바뀌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극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극소가 될 거고 플러스에서 플러스 가는 건 이제 이렇게 증가하다가 잠깐 미분계수가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이제 멈칫점이 되겠죠. 증가 멈칫점. 그다음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되는 멈칫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극대나 극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보다 이제 크다, 주변보다 작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도함수 입장에서는 이제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되고 감소해야다가 증가해야 돼. 근데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제 증가하는 건 플러스고 감소하면 마이너스잖아.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굴 거쳐야 돼? 0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극값에서는 미분하면 0이 된다. 이런 개념이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극값을 구하는 과정과 극대극소를 판별하는 법을 쌤이 알려줄게요. 일단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먼저 풀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후보가 나왔어. 뭐 알파, 베타, 감마 세 개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이 친구가 극값일까요? 아니지. 이 중에서 멈칫점이 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마피아 게임도 아니고지. 극값이 후보예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일단은 근데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극값은 미분하면 무조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미분해서 0 되는 애를 먼저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용의자인 거지. 일단 이 안에 범인이 있는 거지. 뭐 모두가 다 극값일 수 있고 극값이 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지, 그지? 어쨌든 극값의 후보라는 얘기야.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거 알겠죠? 오케이? 선생님 근데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분이 불가능한데 극값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 그냥 문제를 읽으면 보입니다. 애초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봤는데 미분 불가능한 게 대놓고 보여. 그러면 걔는 그 경우 미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때만 따져주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대부분 다룬 함수들은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이에요. 거의 다 초등함수로 이루어져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 안 해도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조사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건 그때그때 따져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후보를 찾았으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야? 그렇죠. 좌우 부호를 따져야 되죠. 좌우 부호를 따지는 방법은 뭐 증간표를 이용해가지고 적절한 값을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역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근데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f'(x라는 애랑 이제 0이랑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제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0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보면 0보다 크니까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죠. 요건 플러스고 여기 뭐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0인데 약간 이렇게 통과하는 그래프다. 약간 통과를 한다는 거 부호가 바뀐다는 개념이잖아. 그치? 근데 얘도 통과지. 이 점에서도. 근데 얘는 지금 0인데 스치죠. 약간 이렇게 스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약간 스치는 느낌 들잖아. 그래서 약간 스치는 느낌이 들면은 걔는 이제 극값이 아니라 이제 멈칫점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통과하는 애들은 이제 극값을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좌우 부호 변화를 통해서 극대나 극소 멈칫점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쌤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x는 a 좌우에서 f'(x) 부호가 바뀐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x는 a에서 그 x축을 통과하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스친다는 느낌 들으면 안 돼요. 스치면 이제 멈칫점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게 이제 극대 극소 극값을 갖냐 아니면 멈칫점을 갖냐 그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연습을 하면 아마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느는 거니까 강의 들으면서 이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자, 개념 6번입니다. 이계도함수를 이용한 극대극소 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계도함수를 만약에 이용을 하면요, 그러면 극대극소를 또 판정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위에서 극대극소 판정하는 방법을 쌤이 방금 이제 설명했죠, 그죠? 뭐 좌우 부호 변화를 통해서 일단 먼저 미분에서 0 되는 걸 조사하고, 그 다음 좌우 부호 변화 통해서 극대극소, 뭐 뿌리면 멈칫점, 뿌리 마면은 뭐 극대,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이제 이계도함수를 이용하면 극대극소 또 판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대극소 판정하는 방법을 미적분에서는 하나 더 배우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판정하는 거다. 대신에 조건은 당연히 뭐겠어요? 그럼 f'A는 당연히 0이어야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극값을 가지려면 미분계수 0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계도함수가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걔는 극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가 양수다. 그러면 극소예요. 알겠죠?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이유가 자 f2'a가 0보다 작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소리는 f'x가 x는 a에서
그 근방에서 감소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감소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러프하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보면 지금 이제 두 번 미분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 미분한 함수의 이 미분계수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 도함수 입장에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f2'은. 그러면 지금 도함수 입장에서 x는 a 미분계수가 0보다 작다는 건 그럼 어쨌든 도함수가 a 근처에서 감소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f'a는 0이라는 조건을 준 상태야. 무슨 말이냐면 쌤이 지금 f'x 그래프를 그릴 건데 a에서 일단 0이에요. 근데 감소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 금방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감소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 지금 현재 이게 f' 그래프예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써? 아무래도. 그치, 증가했다 감소하니까 결국에는 극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f'x가 x는 a에서 증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증가 상태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 그쵸? 일단 얘는 같고 이제 증가니까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 그치, 이렇게 생겼겠지. 이게 f' 그래프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극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도 배운다는 거 알겠죠? 쌤 자주 써요. 사실 쌤은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가끔 이제 뭐 쓸 때가 있기는 해요. 자, 아무튼 그래도 이제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야. 그렇죠? 극대극소 판단하는 방법 이계도함수 따집니다. 근데 쌤 만약에 따졌는데 걔가 0이면 어떡합니까? 막 0보다 작거나 작으면 그러면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만약 0일 경우에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계도함수는 판단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0일 경우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y는 x 세제곱이거든요. 얘는 미분하면 y 프라임은 이제 3x 제곱이고요. y2 프라임은 6x죠. 그렇죠? 그럼 요거 이제 0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얘는 이제 0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0인데 f2 프라임 0인데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에요. 얘는 엄밀하게만 증가죠. 증가하는 상태. 근데 이제 x 4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하면 4x 세제곱이고 두 번 미분하면 12x예요. 10x 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0 대입하면 얘도 0 나와요. 근데 얘는 뭐야? 얘는 극소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한 번 이제 두 경우 다 f'a가 0이고 f2'a가 0인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a가 이제 0인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만족하는데 하나는 극소가 나오고 하나는 증가가 나오니까 이제 이게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번 미분했을 때, 그러니까 한 번 미분했을 때 0이다. 한 번 미분했을 때 0이다. 그러면 x는 a에서 뭐 멈칫점일 수도 있고 극값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했다. 근데 걔가 만약 0보다 크다. 그럼 걔는 극소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그럼 걔는 극대입니다. 알겠죠? 그럼 걔는 극대예요. 근데 0이다. 그러면 판단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주변 부호를 직접 조사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겠죠. 자, 한번 이그젬플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fx는 x 플러스 2 코사인 x 0부터 파이까지 극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일반적인 방법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미분 한번 하자. 미분하면 1 플러스 2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x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0이 되는 값을 조사하죠. 그러면 얘가 이제 넘기면 1은 2 사인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넘기면 여기서 이제 계산하면 사인 x가 이제 2분의 1이죠.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값이 두 가지가 존재하죠.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죠. 자, 그러면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고 여기 지금 왼쪽 오른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증간표를 그릴 때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막혀있을 경우에 이제 0 먼저 써주고 그 다음 땡땡땡 그 다음에 이제 6분의 파이 요거 써주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써주는 거죠. 그 다음 땡땡땡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땡땡땡 파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f 프라임 이렇게 f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할 건데요. 여기가 지금 당연히 0이고요. 둘 다. 요거 이제 하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죠. 뭐 적절한 값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사이에 2분의 파이 있죠. 2분의 파이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1이니까 1-2가 되니까 음수죠. 음수. 그럼 얘는 아마도
이쪽은 플러스이겠죠. 왜요, 쌤? 왜냐면 요 그래프 잠깐만 보세요. 요 그래프 2분의 1 sin x 그래프 그리면 sin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2분의 1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뭔가 통과하는 느낌이죠. 통과하는 느낌이라는 건 주변 부호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근데 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건데 사실 우리는 얘가 1-2 sin x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1-2 sin x에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이 sin x가 마이너스죠. 얘를 일로 넘겨서 계산한 거죠. 그래서 지금 sin x를 약간 중심으로 해서 얘보다 작냐 크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약간 sin x를 중심으로 해석을 한 건데 실제 sin x 앞에는 부호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을 중심으로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넘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 정도 따져놓고 어쨌든 통과한다는 거 정도만 알면 하나 정도 따져놓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쌤처럼 좀 숙련이 되면 얘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넘겨서 이제 sin x를 중심으로 해석을 했어.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러면 근데 얘는 난 넘겨가지고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넘겨가지고 해석한 거니까 요거를 정반대로 풀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노하우 정도는 제 쌤이 말할 수 있죠. 알겠죠? 어쨌든 확실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요거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 노하우가 좀 생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감소 증가하니까 여기서 극대 같고요. 여기서 극소가 돼야겠죠. 자, 근데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계도 함수는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하는 겁니다. f2'x를. 요걸 한 번 더 미분해요.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를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f2' 6분의 파이 값이랑 f2' 6분의 5파이 값 요 두 개를 계산해 보는 거야. 그럼 6분의 파이를 여기다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2에 코사인 6분의 파이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그쵸? 얘 음수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6분의 5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 루트 3이죠. 양수죠. 뭐야? 이계도 함수 값이 0보다 작네. 그럼 뭐야? 0보다 작은 뭐였죠? 극대였겠죠. 그 다음에 0보다 큰 뭐야? 극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극대 극소. 선생님 이게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진 않아요. 이계도 함수 영어 나오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계도 함수 쌤이 이제 방법 2를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데 한 번 더 미분하는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죠. 빨라서 괜찮은데 이제 한 번 더 미분하는 게 좀 복잡한 것들도 좀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미분한 바에 그냥 요거 가지고 계산을 빨리 한다 이런 느낌? 근데 쌤 간단한 경우에는요. 간단한 경우에는 미분해서 판단해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요 복잡함이 있고 그리고 만약 얘가 간단하면 그러면 이 전 것도 간단해요. 그러면 전 것도 간단하니까 간단한 걸로 가지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뭐 판단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도 되고 여차하면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극대 극소에 대한 이제 내용 설명 다 했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예제 3번 함수의 극대 극소. 자, 다음 세 가지 함수의 극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fx는 x제곱 2의 마이너스 x승. 자, 이거 미분하면 되죠. 일단 극값을 구하려면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아야 돼서 일단 미분합시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갖다 쓰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묶으면 지금 2x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자, 얘가 0이 되는 값을 조사할 거고요. 당연히 이제 얘는 0이 안 되죠. 얘는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0이 되는 값이 x로 묶으면 2랑 0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요 2의 마이너스 x승이랑 요 다항함수랑 이게 같이 묶여 있으면 되게 좋아. 왜 좋냐면 얘가 0보다 늘 크기 때문에 얘는 부호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 친구는 0보다 늘 크니까 부호 결정은 사실 얘가 다 해. 얘가 사실상 실세야. 그러니까 얘는 잠깐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만 따져도 되거든. 이 친구의 부호만 따져도 되는 거야. 진짜 미안하지만. 그래서 얘 그래프 그립시다. 근데 이거 그래프 그리면 이거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으니까 0이랑 2 딱 했을 때 이렇게 그림이 생겼거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 그럼 실제로 진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진짜. 그래서
0이고 2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실제 여기서 극소 생기고요. 여기서 극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실제 그래프가 진짜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약간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약간 살짝.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어쨌든 요거보다 작을 땐 감소하는 건 맞고요. 여기도 증가하는 건 맞고 여기 감소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감소하느냐는 이제 얘가 이제 가미가 됐으니까 조금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소 증가 감소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극소 극대도 0이랑 2에 생기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극값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극대값부터 구할게요. 극대값 그리고 극소값. 그래서 극대값은 이제 2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2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극대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4에 4 곱하기 2에 마이너스 4승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4승분의 4가 되는 거고 극소값은 0을 대입하면 되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일단 미분합시다. f'x 미분. 자, 그러면 아래 거 제곱 몫의 미분법이죠. 아래 거 제곱에 위에 거 냅두고 아래 거 갖다 쓰고 빼기 이제 아래 거 냅두고 위에 거 냅두고 이제 아래 거 미분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얘는 이제 2x 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그리고 여기 x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거 부호로 따질 건데 자, 이 친구도 지금 굉장히 아주 아름다워. 왜 아름답냐면 요 아래 있는 친구가 양수야. 그러니까 역시 부호 결정에 전혀 도움을 안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이 친구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심지어 위에 게 임수 분해가 되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죠? 그래서 얘가 그냥 그래프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마이너스 2 1이고 뒤집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서 감소 여기서 증가 여기서 감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알겠죠? 오케이? 진짜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감소 증가 감소는 맞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극소 생기고요. 여기서 극대 생긴다라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함수를 그릴 수 있다. 혹은 이렇게 0보다 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져도 되지 않는 애들이 이렇게 존재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다항함수만 따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굳이 증가함표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이 다항함수 빠르게 그려가지고 극대극소 판단하는 게 낫겠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결국 극대값, 극소값 구할게요. 극소값 같은 경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고 극대값은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1을 대입하면 3분의 3이 나와서 1이 나오는 거고요. 극소값을 대입하면 아래는 6 그리고 위에는 마이너스 3이 나와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갈게요. 자, 3번입니다. fs는 루트 3 sin x 플러스 코사인 x죠. 자, 0과 2파이 사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분합시다. f'x는 그럼 얘 같은 경우 미분하면 루트 3 코사인 x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죠. 자, 얘가 0이 되는 값을 조사할 건데 요거 이렇게 코사인이나 사인 같이 있을 때는 보통 이제 넘기죠. 루트 코사인 이제 루트 3 코사인 x는 사인 x가 되고 여기 이제 루트 이제 코사인 x를 나누죠. 나눠서 얘를 이제 탄젠트로 만들어서 탄젠트 x가 3이 되는 값을 조사하죠. 그래서 탄젠트 x가 3이 되는 값은 이제 3분의 파이일 때랑 3분의 4 파이일 때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도 이제 증감표는 얘 한번 그립시다. 왜냐면 얘는 이제 빠르게 판단이 안 돼요. 3분의 4 파이랑 3분의 4 파이에서 누가 더 큰지 판단이 안 돼요. 물론 쌤 같은 경우는 조금 되긴 합니다. 왜냐면 루트 3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얘 조금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사인 x는 이제 루트 이제 조금 작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여기가 3분의 파이겠죠. 여기가 3분의 4 파이겠죠. 그러면 지금 3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누가 더 크지? 그렇지, 루트 3 코사인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이제 음수가 나오고 이제 매년 교차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클 때까지는 또 얘가 이기니까 양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숙련이 되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양 끝이 막혀 있으니까 0 먼저 써주고 땡땡땡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써주고 그 다음 땡땡땡 3분의 4파이 써주고 땡땡땡 그리고 2파이로 마무리. 이렇게 할 거고 이제 f 프라임 써줄 건데 어쨌든 여긴 0이고 여기도 0이야. 그래서 쌤이 방금 판단한 거에 의하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f를 따지면 얘가 이제 증가, 감소, 증가가 돼서 여기서 이제 극대 갖고 여기서 이제 극소 갖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극대 값을 찾을게요. 극대 값. 극대 값은 이제 f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 같은 경우에는 f 3분의 4파이에 대입하는 거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아니면 적절한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3분의 파이나 3분의 4파이 2분의 파이를 대입해도 되고 여기는 뭐 6분의 파이?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하나만 알아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교차되는 거 아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래도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까? 요거를 두 번 미분해볼까요? 이계도 함수 가지고 그럼 두 번 미분하면 f2'x는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x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돼요. 여기다가 이제 3분의 파이를 대입할 건데 자 생각해봐 3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면요 사인 3분의 파이나 코사인 3분의 파이 둘 다 양수야. 근데 앞에 음수 붙었으니까 음수겠죠. 오 뭐야 그럼 사인 3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음수니까 음수면 뭐야? 음수면? 그죠 극대 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양수 3분의 4파이 대입하면 이제 둘 다 이거 3, 4분각이라 음수가 나와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둘 다 양수죠.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야. 그래서 얘는 극수야.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게 판단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극값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제 삼각함수 같은 거 나올 때 조금 유용하긴 해요. 근데 뭐 보면 알겠지만 쌤처럼 그냥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바로 판단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는 게 사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개념 정도만 알아두고요. 이계도 함수 판단하는 방법은 자 이제 필수 예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 4번입니다. 극값과 미정계수 결정인데요. 자 fx는 x-1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네. 그치?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면 미지수가 두 개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정계수 결정 문제죠. 자 그런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9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단서를 여러 개 주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마이너스 1에서 9를 가지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9가 나와야 돼요. 맞죠? 두 번째는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는 거기 때문에 미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0이 나와야 됩니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f'x는 친구 이제 몫의 미분 써야 되니까 x-1의 제곱 위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a 아래 거 갖다 쓰면 x-1 빼기 이제 위에 거 냅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아래 거 이제 미분하면 1이죠. 자 그래서 일단 f-1이 9다라는 걸 이용해야 되니까 9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위에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좀 많죠?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18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서 결국에는 a 마이너스 b가 1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할게. f'-1은 0. 그럼 0은 그러면 0이 되려면 결국에는 아래랑 관련없이 얘가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a 마이너스 2 그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빼기 여기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a 이렇게 지워지고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0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a 플러스 b가 3이 돼야 되네.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먼저 더할까요? 더하면 2a는 22가 나오니까 a는 11이 나오고요. 그럼 b는 마이너스 8이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필수 예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자 극값을 같거나 같지 않을 조건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1번 fx는 x 플러스 k 코사인 x가 극값을 같게 해달래요. 그랬을 때 k값의 범위로 구하는 건데 자, 극값을 같게 해달라고 하면 같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봐봐. 극값을 가져야 돼. 극값 갖는다. 그럼 극값을 가지려면 이거랑 똑같은 의미는 일단 f'x는 0의 해가 존재해야 돼. 그치?
근데 단순한 F'X는 0의 해가 존재하면 되는 건 아니고 뭔가 부호 바뀌는, 그래서 주변의 부호가 바뀌는 이런 애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도함수가 0이 되는 애만 존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알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주변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미분하자. 그래도 미분하면 얘는 1, 그리고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k sin x죠. 자, 얘가 0이 되는 애가 일단 존재해야 돼요. 존재해야 되는데 약간 부호 바뀌게 존재해야 돼. 여기 넘기면 요 k분의 1은 sin x가 되죠. k가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k가 0이면요. 그러면 이게 x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알겠지만 y는 x 그래프는 이건 그 값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k는 0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k는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나눕시다. 그럼 sin x가 k분의 1인데, 자, 여러분 sin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k분의 1은 얘는 이제 상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럼 이렇게 만나는 애가 존재하죠. 만나는 애가 존재한다는 건 이거의 해가 존재한다는 거겠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누가 봐도 이렇게 통과하는 그림이죠. 그렇죠? 부호가 약간 바뀌는 느낌이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안 만나면 안 되겠지. 안 만나면 애초에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스치는 거. 스치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요? 안 돼요. 스치면 이게 일방적으로 이제 이게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은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하는데 중간에 이제 스치면, 이렇게 스치면 그러면 부호가 바뀌지 않고 이제 일방적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거나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멈칫점이 생겨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안 돼요. 알겠죠? 약간 통과하는 식의 이제 해를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k분의 1이라는 애가 여기가 지금 최대값이 1이죠.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요 k분의 1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과 1분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요거 이제 풀면은 이제 결국 k가 1보다 크거나 or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렇게 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실수 k 값의 범위는 이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2번 바로 연속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이제 아까 말했지만 f'x가 0이 되는 애가 존재해야 돼. 근데 부호가 바뀌어야 돼. 알겠죠? 이런 애가 존재를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미분할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쌤이 아까부터 그런 얘기 했었죠. 어떤 함수를 봤을 때 그 함수의 정의역을 보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알겠죠? 얘 같은 경우에 정의역이 요 ln x 때문에 x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여기 보면 얘는 x 0이 되면 안 되는데 어차피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어쨌든 0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가 됩니다. 특히 ln x처럼 로그 함수 나오면 그러면 정의역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어쨌든 미분합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분의 2가 되고요. 이 친구는 플러스 x분의 k, ln x 미분하면 마이너스, ln x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x제곱을 좀 묶을게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고요. 여기는 플러스 kx, 여기는 마이너스 2x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얘가 0이 돼야죠. 얘가 0이 돼야 합니다. 0이 되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약간 달라요. 얘는 fx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져야 돼요.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개가 생겨야 돼요. 미분했을 때. 그리고 단순하게 두 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부호 교차가 이제 두 번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애가 존재해야 돼. 근데 어차피 이 친구는 0보다 크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약간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위에 있는 친구 다 있으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이거 이차함수잖아. 오, 이거 0이 되는 애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겨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니까 오, 그럼 극대극소 다 같겠네. 그래서 이거 두 개 만나야 되니까 d가 0보다 크네 라고 풀면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왜 틀릴지 한번 잠깐 영상을 정지해놓고 여러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고민 다 됐나? 자, 왜 틀리냐면 정의역이 0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0이 되는 값이 두 개가 존재한다고 문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풀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라고 풀어야 정상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얘는 이게 보면은 정역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두 개만 만나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양의 방향에서 이렇게 양수 쪽에서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양의 실근을 두 개를 가져야지 그래야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이제 극대와 극소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거. 결국에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구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같은 경우는 세 번 풀죠. 첫 번째가 이제 판별칙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두근의 합이죠. 두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세 번째는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돼. 요게 이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일 때의 조건 3개죠.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래서 요거 3개 한 번씩 써볼 테니까 자, 일단 1번 d가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면 요거 d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러면 마이너스 4ac면 이게 8인가요? 얼마죠? 16? 16. 요게 이제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k제곱이 16보다 커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k가 4보다 커야 해요. 두 번째는 이제 두근의 합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k네. 얘가 0보다 커야 하니까 결국에는 k가 0보다 커야겠네요. 자, 세 번째는 두근의 곱인데 두근의 곱 같은 경우에는 a분의 c예요. 그러면 1이죠. 얘는 이미 0보다 크니까 얘는 생각 안 해도 되는 이미 항등식이죠. 이미 만족한 조건이고요. 결국에는 이 조건 지금 보면은 두 가지 조건 보이나요? 이 친구랑 요거 두 개 교집합 시키면 되겠죠. 그럼 연립되는 부분은 그냥 k가 4보다 크다네. 그래서 k가 4보다 크다가 정답이고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2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정의역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대극소를 가지려면 그럼 부호가 다르게 이제 실근을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하는데 정의역이 0보다 크니까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이제 양의 서로 다른 두 실근 심지어 교차하는. 근데 교차하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교차하면 돼요. 왜냐면 2차 함수라서 당연히 두 분을 갖게 되면 하나는 당연히 마이너스 플러스고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요런 개념까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로써 우리 파트 1 증가감소와 극대극소에 대한 이제 개념 설명 그리고 문제 풀이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은 이제 파트 2 새로운 개념이죠. 이제 오목과 볼록 그리고 변곡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